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 좋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혜원, 지민, 규현 그거 지금 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역시나 오늘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 소리 듣다가 이상하면 그거 뭐냐 그거 학원에 전화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방송 이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오케이 됐다. 자 오늘 전기화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지냐? 아유 좋아 좋아. 전기화학 좋아요 좋아요. 보자 보자. 어딨지? 여기다. 자 어떤 거 쓸 거냐면 이거 쓸 거거든요. 내가 이제 보내줬던 거 아마 저번 주부터 아니 저번 주란다. 저번 수업부터 계속 이거 썼었죠. 요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꺼내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마 그 학교에서 뭐야 이인호 선생님이 상당히 빨리 진도가 다 나가신 것 같으니까 아마 정기화 끝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화 이제 뒷부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 거기 보시면 쭉 넘기시면 프랙티컬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해볼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건전지 그지? 건전지 등등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자.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교재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냐? 227페이지 거기 practical battery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보자. practical battery. 자, practical battery. 파란 거. 빨간 거. 자, 거기에 7. 첫 번째가 르클랑쉐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한 표시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아니고요.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에서 이제 뭐 르클랑쉐라고 뭐 발음을 하는데 뭐 불어 발음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르클랑쉐 배터리라고 하고 얘가 이제 우리의 평소의 말로는 짜잔 건전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원래 이름이 르클랑쉐 셀입니다. 아마 요거 개발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쓴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 화학적인 구성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탄소 아연 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탄소 아연 전지.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탄소하고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연은 실제 반응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이 탄소는 실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전극 물질로만 이제 탄소가 사용이 되어서
뭐 직접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안에 주요한 구성 성분으로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얘를 이제 탄소 아연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에노드, 캐소드 그리고 전체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자, 캐소드 아유 어디 갔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씁시다. 얘는 1차 전지. 1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자, 1차 전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뭐다? 충전이 불가한 거. 곧 조금 있다가 이제 2차 전지도 할 건데 전지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1차하고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휴대전화 갖고 있죠. 그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대표적인 2차 전지예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붙어 있는 배터리는 다 이렇게 충방전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충전이 불가한 거, 한 번 쓰고 나서 그냥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걸 1차 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건전지가 1차 전지죠. 그래서 이제 뭐 마트에서 한 건전지 쓰고 나서 다 달아보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캐소드. 자, 얘는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이게 좀 묘한데, 그러니까 단순 반쪽 반응을 넘어서 좀 묘하게 구성이 되는데, 얘는 NH4Cl, NH4Cl, 그다음에 AQ, 그다음 ZnCl2, 이게 AQ라기보다, 그래 AQ라고 해, AQ. 로 구성된 전문 용어 책에는 모이스트 파우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이스트 파우더. 그럼 이 모이스트 파우더 이거를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반죽. 왜 그 반죽 중에 이렇게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을 당연히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요. 물을 왕창 넣어버리면 이게 뭐 죽이 돼버리고 물을 조금,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해야 하여튼 물을 적절하게 넣으면 이 물이 이제 밀가루에 이제 머금게 돼가지고는 이제 밀가루를 이제 그 몰랑몰랑하게 치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짜잔 이렇게 이제 반죽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NH4Cl, ZnCl2도 여기 이제 원래는 ZnCl2 솔리드, 그 다음에 NH4Cl 솔리드. 얘네들도 이제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보시다시피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ZN2 플러스의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 화합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염은 항상 뭐냐면 상온에서 염은 항상 고체죠. 거의 99.999% 염은 항상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그래서 NH4Cl, ZnCl도 고체를 두고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물을 적절하게 넣어서 이 밀가루 반죽 만드듯이 짜잔 이렇게 반죽을 만든 거예요. 이 반죽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모이스트 파우더 라고 표현을 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반죽을 만드느냐? 바로 반죽을 만들어야 이게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물이 흐르지 않지만
물이 없지는 않죠. 물이 이게 밀가루 반죽에 물이 전혀 없으면 밀가루가 안 돼. 밀가루 반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조금만 들어가서 그 뭐냐면 얘를 반죽 정도로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밀가루 반죽에서 물이 흘러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물이 흐르지 않는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을 조금 넣어서 반죽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휴대성이야. 건전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다니잖아요.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갖고 다니는 건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이제 배터리를 건전지를 써야 되는 뭐 그런 장난감 같은 데 딱 넣었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 이건 쓰기 쉬워요? 쓰기 어려워요? 쓰기 매우 귀찮죠? 그러니까 그렇게 휴대성을 위해서 물이 흐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반죽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죽 장치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건. 이게 이제 말랐다. 건조하다 할 때 건조한데 실제로는 건조하진 않아요. 물기가 이제 촉촉하게 있지만 반죽 상태라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뿐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여기서 이제 건자는 완전히 말랐다라기보다는 물이 흐르지 않게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놈을 그 반죽으로 탄소봉을 감쌉니다. 자, 탄소봉이 뭐냐? 딱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필심이요. 연필심. 좋아. 보지. 오케이. 좋았어. 잘 들리죠? 그래서 왜 연필 깎으면 그 안에 연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필심 같이 정말 챙기게. 정말 그래서 건전지 뜯어보는 사람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물론 배터리는 직접 뜯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하기 힘든 게 케미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배터리는 뜯어보지 않는 게 좋지만 한 번씩 이제 궁금한 사람들 배터리 뜯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쭉 뜯으면 진짜 거기에 요렇게 연필심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연필심 들어가 있어요. 난 뜯어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진짜 연필심이 들어있고요. 그 배터리 안에 연필 꾹 꺼내다가 종이 같은 데 찍으면 정말 쓰여져요. 정말로. 정말 쓸 수 있어요. 물론 필기감이 좋은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이 있어요. 여기를 요 반죽 있죠, 반죽. 그러니까 요 반죽이겠지. 밀가루 반죽은 아니고 여기 이 반죽. 이 반죽으로 요 주변을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얘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기 이게 다져가지고 떡갈비처럼 만든 다음에 그 원래 고기 뼈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붙여가지고 구우면 이게 왜 고기에 뼈 손잡이도 있고 거기 고기 이제 다져서 넣었으니까 고기도 부드럽고 해서 구워서 먹는 그런 요리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봉 주변에다가 얘를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시면 약간 찰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뜯어다가 이렇게 떡떡 탁탁탁 붙여 놓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게 뭐냐 르클랑 셰셀이. 그러니까 이 르클랑 셰셀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요렇게 캐소드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캐소드로 작동을 하는 거고 에노드가 바로 이 주변에 아연을 이렇게 덮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그래서 3 반쪽 반응. 어디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 바로 저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보자. 자, 그럼 반쪽 반응 한번 보시면, 우선 요렇게. 자, NH4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에 요 수소 있죠, 수소.
이 수소의 산화수가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바로 1가잖아요. 1가?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캐소드니까 캐소드는 산화돼야 돼요, 환원돼야 돼요? 이게 이제 환원 반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얘가 전자를 짜잔 받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전자를 짜잔 받으면 그 다음 뭐가 될까? 바로 여기에서 짜잔 수소 기체가 맹그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여기서 산화수가 얼마예요? 0가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양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때 여기다가 NH3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2라고 쓰시면 양변의 질량 균형이 딱 맞죠. 그래서 이 반쪽 반응의 이제 첫 번째는 바로 H 플러스의 환원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반응을 구성하기가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 여러분 왜 그 쉬 기억나요? 쉬? 바로 뭐냐면 요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환원 반응이 돼가지고 수소 기체가 되는 이 반응을 우리가 쉬라고 하잖아요.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 그래서 이때 표준 환원 전위가 0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변에 NH3를 양변에 똑같이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H 플러스하고 NH3가 두 개가 반응을 해서 그게 지금 NH4 플러스가 된 거고, 그 다음에 NH3가 여기에 있는 요 놈이 더해져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반응식을 구성해가 좀 아리까리한데, 원래 수소의 표준 수소의 환원 반응에다가 양변에 NH3가 이렇게 더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쪽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반응이 진행될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기체가 생성이 되죠. 기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인데, 왜 물건이냐면 지금 이 건전지잖아요. 건전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건전지가 들어있는 기구를 들고 다닐 테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물건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자꾸 뭐가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놈의 기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기체가 들어있어서 기체가 계속 생성이 되면 그 녀석이 그 내부에 기체가 생기니까 계속 불어나겠죠. 이렇게 마치 탄산음료처럼. 그러다가 그 기체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새어나온다거나 하면 상당히 쓰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더더군다나 만들어진 기체가 수소기체면 수소기체는 이게 좀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성이 있어요? 뭐 가만 내버려둬서 반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주변에 산소나 뭐 불꽃 이런 게 있으면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리성, 안정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가 만들어지면 얘를 이게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 쓰는 반응이 요거예요. 뭐를 써주냐면 우리말 번역이 이제 좀 여러 표현인데 감극제. 그러니까 원래 표현은 폴러라이저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 생기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실용적 문제도 있지만 이 녀석은 전극, 지금은 저 탄소 전극이겠죠? 탄소 전극에 붙어서 전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모든 기체는 속성상 부도체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기체가 이제 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체가 만들어져서 이 탄소봉 주변에 이게 들러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기체 방울이. 그게 뭐 수소 기체건 먼 기체건. 그럼 기체가 둘러붙어 있는 만큼 여기는 물질의 밀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해질의 이동이나 전자의 이동 같은 게 아주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진 화학 반응으로 정해진 전위가 여기에 있는 수소 기체 자체가 큰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압 자체가 막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의 성능이 시시각각 변한다, 혹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 라고 하면 그건 확실히 그 처리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만들어져서 이 기체를 없애줘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자 해서 3 반쪽 반응의 두 번째 D 폴러라이저 얘를 써줍니다. 자, 이때 여기 이제 디폴러라이저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원래 표현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감극제, 뭐 소극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체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MnO2 솔리드. 그래서 사실은 요 아까 이 뭐냐면은 탄소봉 주변에 붙어 있는 요 밀가루 반죽 있죠? 요 반죽에 뭐가 들어있다? 아까 NH4Cl도 들어있지만 ZnCl2에 저 MnO2라고 하는 놈도 사실은 다 일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요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만들어진 수소 기체랑 반응을 해가지고 뭐를 만든다? Mn2O3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산화수 변화를 좀 보시면요. 여기 있는 망간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2-니까 얘는 4+겠죠. 그리고 산소가 2-면 여기 있는 망간은 3+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 기체에서 수소는 0가고요. 수소는 여기서 1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요 망간이 4가에서 3가로 요렇게 환원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 기체를 다시 산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처음엔 기체였다가 산화 반응을 통해서 물이 돼 버리면 이놈의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아까 그 반죽으로 흡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반죽으로 흡수가 되니까 기체가 만들어져서 기체가 누출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양변의 이제 균형을 맞추려면 짜잔,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양쪽 균형이 맞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밌게도 이 캐소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시다시피 환원 반응과 여기에 있는 MnO2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이 동시에 나타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캐소드에 있으니까 에노드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에노드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에노드는 이 뭐냐면은 이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ZN 솔리드, 그러니까 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아연판이야, 아연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요 모양이 캐소드의 전체 모양이라고 했죠. 이걸 겉에서 요렇게 아연판으로 케이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껍데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연판하고 여기에 있는 아연판이 이제 에노드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흑연이 캐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캐소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전자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캐소드가 플러스 극이 되면 반대쪽 이 아연판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에노드가 되면서 마이너스 극으로 구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에노드에서 일어나는 반쪽 반응은 여기서는 이제 단순합니다. 바로 저 아연판이 아연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짜잔 이렇게 전자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전지에서 구동되는 에노드 캐소드에서의 반쪽 반응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봅시다.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거죠. 요거 자, 눈여겨 잘 보세요. 요거. 근데 캐소드에서는 수소기체의 발생 때문에 짜잔 이 반응을 동시에 같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에노드에서는 어떻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반응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에노드에서 일어나는 반응 얘를 조합하면 뭘 만들어낼 수 있죠?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반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3 전체 반응식. 자, 별거 없고요. 잘 보세요. 여기 전자 두 개 있죠. 여기 전자 두 개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화되고, 그러니까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계수 일치시키면 되니까 그냥 얘하고 얘를 그냥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 기체는 MnO2 같은 감극제, 소극제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수소 기체의 당량 몰수하고 여기 있는 수소 기체 몰수가 같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그냥 고스란히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이게 1번, 2번, 3번 아니도 1, 2, 3인데 그냥 A, B, C라고 하면 진짜로 저 앞서 쓴 A, B, C 세 개를 고스란히 다 더해. 다 더해. 그럼 이제 전체 반응이 되거든요. 그럼 전체 반응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ZN 솔리드 EMnO2 솔리드 더하기 NH4 플러스가 ZN2 플러스 AQ Mn2O3 솔리드 H2O 리퀴드 NH3AQ 이렇게 전체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약간 그 표기가 좀 재밌는데 앞서 요게 그 밀가루 반죽이라고 했죠. 그 반죽인데 그 반죽 표기에서 NH4ClAQ라고 쓰고 ZnCl2AQ라고 쓰는 이유는 NH4Cl이 됐건 ZnCl2가 됐건 둘 다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물론 이게 물을 조금만 넣어서 반죽처럼 만든 거긴 하지만 원래부터 물에 잘 녹기 때문에 AQ라는 표현을 쓴 건데 여기 있는 MnO2는 이거 자체가 이게 침전이에요. 물에 안 녹아.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침전이고요. 이 Mn2O3도 이게 침전이에요.
물에 안 녹는다고. 그럼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 뭐냐면은 이 표기 자체를 AQ라고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솔리드 혹은 솔리드라고 쓴 거지. 근데 여러분 그 물에 녹지 않아도요. 수분을 조금 이용해서 그 수분으로 약간 엉기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밀가루 같은 거요. 여러분 밀가루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잖아요. 물에 안 녹지만 이 수분을 적절하게 쓰면 그 수분으로 얘를 엉기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침전도 물에 녹진 않지만 이 회반죽 속에 얘가 살짝 들어가서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 파우더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 약간 섞은 거니까. 근데 이제 원래 침전이라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솔리드 표현을 쓴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원리상으로는 어렵지 않게 이제 이 반응 쪼르륵 더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체 반응식입니다. 이때 이제 이 르클랑 셰셀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자, 르클랑 셰셀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바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수소기체를 없애주는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감극제, 소극제를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 르클랑 셰셀에서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A. 자, 저기 보시면 네 번째 르클랑 셰셀의 디스어드밴티지. 그래서 르클랑 셰셀이 나온다면 시험 문제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르클랑 셰셀이 이 건전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게 해서 이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된 건 맞는데 상품까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상품의 성능이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있어요. 이 디스어드밴티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바로 뭐냐. 우선 첫 번째 1 반응 전체 전위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네른스트 방정식이요. 자, 네른스트 방정식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네른스트 방정식을 기억을 하려면,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면 이 반응식에 대해 뭘 알아야 돼요? 이 반응식에 대해서 바로 E 제로 네트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표준 전체 전위가 되겠네요. 여러분 표준 조건 기억하시죠? 자, 배터리에서의 표준 조건 뭐예요? 고체, 그러니까 고체 전극 자체가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용액 중의 농도라고 하면 1몰, 기체상이라고 하면 1기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고체 침전, 그러니까 뭐 전극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표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도 이제 표준 상태가 되는 거고 수용액 중의 농도라면 예를 1몰, 그 다음에 기체상이라고 하면 뭐 1기압 혹은 수용액 중이라면 1몰 이렇게 이제 그 정해진 걸 표준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 반응식은 얘에다가 얘를 더한 건데 요 각각에 대한 어떤 표준전이 이 표준전이 다 있겠죠. 그럼 반응식을 고스란히 더해서 표현한 거니까 이 표준전이 더하기 표준전이 더하기 표준전이 하면 이 반응에 전체 표준전이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각 세부 단계의 각 세부 단계의 표준전이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나와 있다고 하면 얘 표준전이를 다 더하면 이 반응 전체의 표준전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E 제로 네트라고 해보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기에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하면 자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E 네트는 E 제로 네트 빼기 0.05916 오버 2 곱하기 로그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ZN2 플러스 그 다음에 NH3의 제곱 오버 NH4 플러스의 제곱.
자, 지금 저 건전지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그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전체 반응의 표준전이죠, 표준전이. 뭐 지금 당장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얘는 뭐 정해져 있겠죠. 지금 데이터가 지금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찾을 수 이게 지금 바로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정해진 뭐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에는 이건 뭐예요? 바로 전체 반응식 더하고 빼기 할 때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의 전자가 이렇게 두 개 관여하죠. 이렇게 두 개, 여기 쓴 거고요. 그다음 로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반응 지수 써야 되는데 그 반응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관련된 반응물과 생성물로부터 반응 지수를 표현하면 되죠. 자, 근데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솔리드, 침전 이런 애들은 반응 지수상에서 표현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솔리드는 활동도가 항상 1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저런 반응 지수나 평행상수의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럼 누구만 반응 지수와 평행상수의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런 식의 수용액 중의 물질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기체가 관여해도 반응 지수의 표현이 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 녀석을 써서 이 기체를 없애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솔리드 그리고 자 H2 리퀴드 얘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일종의 이제 용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건전지지만 물이 일부 표현될 수 있죠. 일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용매라고 쓰자면 용매는 거의 활동도를 또 거의 1로 잡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 빼고 얘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반응 지수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보시다시피 자, NH4 플러스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반응물은 보시다시피 무슨 색으로 쓰지? 자, 얘는 지금 이제 반응물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감소하겠죠. 그 다음 위에 있는 애들은 생성물이니까 얘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계속 증가하겠죠. 그럼 이놈은 계속 양이 늘어나고 얘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응이 이제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니까. 그러면 이거 전체가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여긴 전체 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전이가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르클랑시 셀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떤 배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배터리,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일정한 성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정한 성능이 계속 감소한다, 떨어진다. 그럼 그건 확실히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굉장히 단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르클랑시 셀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상품이었지만 쓸수록 이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 그게 뭐냐? 그걸 한 장 넘기시면 바로 7.2의 알칼라인 드라이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칼라인 드라이셀. 자, 한 장 넘겨보실까요? 에잇. 아니 맞네 철자. 아니.
철자가 이런 철자도 생각. 알칼라인 드라이셀. 알칼라인 드라이셀. 그렇지. 자, 이 알칼라인 드라이셀. 자, 우리말 번역으로 그 알칼리 전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알칼린 드라이셀입니다. 그래서 왜 그 TV에서 보시면은 왜 막 건전지 광고하잖아요.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 막 팔굽혀펴기 하네. 걔가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얘는 뭐냐? 앞서의 르 클랑쉐 셀의 NH4Cl 요 대신에, 자, 아까는 NH4Cl을 썼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고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녀석인데 쟤를 가지고 회반죽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를 사용한다? 바로 KOH를 씁니다. 그래서 앞서의 전체 반응식 있죠? 전체 반응식에서 이 부분이 뭐로 바뀐다? 이 NH4Cl이 저기에 있는 KOH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사용하는데 이 K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쓰니까 이때 이 OH 마이너스가 아주 강력한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성? 아시겠죠? 그래서 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알칼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이 강한 KOH를 써서 얘 이름을 알칼리 전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전체 그 반응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죠. 좀 뭐 약간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요건데, 자,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자, 어떻게 지어볼까? 자, 여기 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바로 이 르 클랑쉐 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배터리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르 클랑쉐 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관련 반응식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뭘 쓴다? 저기에서 캐소드 반응. 자, 앞선 캐소드에서는 NH4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KOH가 반응을 하니까 그 KOH와 관련된 환원 반응을 써야 되겠죠. 그럼 그 KOH가 그 환원 반응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 뭐 다 좋은데 어쨌건 여기에서도 MnO2를 썼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이 MnO2를 통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거 대신에 OH 마이너를 쓴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MnO2 솔리드, H2O 리퀴드, 그 다음에 Mn2O3 솔리드, EOH 마이너스. 요게 관련된 전체 반응식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반응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선 여기서도 망간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망간이 여기서 4 플러스고요. 여기 있는 망간은 3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까 요 반응식 있죠? 요 반응식. 아까 알칼라인 드라이 셀에서는 얘하고 어떻게 됐어요?
MnO2 그 다음 H2 가스 그 다음 Mn2O3 H2O 요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했죠. 물론 여기에 산화전극 반응도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나타내지만 그냥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두 개만 더해봐요. 더하면 이 MnO2 솔리드에 이 NH4 플러스가 자 더하기 전자 두 개 이렇게 되고 Mn2O3에 H2O에 ENH3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2는 4, 2, 3은 6, 4 수소가 2, 4, 8 2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알칼라인 아까 이제 르클랑슈 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NH4 플러스를 우리는 얘가 이온화를 통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NH3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이제 이온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이제 2 써주시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NH3하고 NH3가 양변으로 이렇게 이게 소구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다시 바꿔 쓸 수 있냐면 MnO2 솔리드가 EH 플러스 조건에서 짜잔 한 다음에 Mn2O3 솔리드가 되고 H2O 리퀴드가 되네. 이런 반응식으로 얘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알겠어요? 자 아까 그 르클랑슈 셀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수소 1가가 환원이 돼서 수소 0가가 되는 걸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감극제를 써버리면 그 반쪽 반응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수소의 산화수는 변치가 않아요. 1가가 그냥 계속 1가가 될 뿐인 거죠. 감극제를 써버리면서 실제로 실제로 환원되는 건 여기는 망간이 4 플러스에서 망간 3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반응을 더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수소의 환원이 아니라 망간의 산화 반응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넌 저리 가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퀴즈 MnO2와 Mn2O3로 구성된 환원 반쪽 반응식을 산성 조건에서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nO2가 우선 Mn2O3가 된다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다가 질량 보존을 맞춰야 되는데 망간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망간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2배. 그런 다음 여긴 산소가 3개고 산소가 4개고 산소가 하나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 H2O 하나 더해주고. 그럼 여기 수소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수소 개수만큼 H 플러스로 더해주는 거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전하량 보존 맞춰야지. 여긴 중성인데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전자를 더해서 전하량 보존을 맞춰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르클랑슈 셀이건 알칼라인 배터리건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 반쪽 반응식을 구성하는 대로 반응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클랑슈 셀에서는 망간 몇 가가 망간 4가가 망간 3가로 환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망간의 그 개수가 2개가 관여를 하니까 그 덕에 전자도 2개가 이제 환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반응식이 뭐라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In the 르클랑슈 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뭐 이렇게 실제로 그 전체 반응식상에서 보시면 이온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관여되는 이온 때문에 배터리 전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알칼라인 드라이셀로 만든 건데, 이 알칼라인 드라이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바로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앞서 알칼라인 드라이셀에 나온 요거 있죠, 요거. 여기다가 양변에 H 플러스 개수만큼 짜잔 짜잔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 개수만큼 OH 마이너스를 더하고 OH 마이너스를 더해주시면, 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산화원은 반쪽 반응식 만들 때 물이 되잖아요. 그럼 걔하고 얘가 소고가 되겠지. 그렇게 만든 게 그냥 이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화원은 반응식에서 배우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될 뿐인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알칼라인 드라이셀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캐소드 반쪽 반응을 앞서의 르클랑시 셀과 관계를 지어서 얘를 이렇게 바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노드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에노드는 바꾸지 않아요. 아연 그대로. 알겠죠? 아연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다시 이렇게. 자, 근데 이 알칼라인 드라이셀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바로 ZN2 플러스는 염기성에서. 자, 염기성 왜 염기성이에요? 바로 KOH 썼으니까 염기성이죠. 그 염기성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염기성에서 ZNO 솔리드, ZNO 솔리드, 혹은 ZNOH2 솔리드의 침전이 됩니다. 이게 ZN2 플러스의 아주 이제 재밌는 성격인데, 자, 뭔 말이냐? ZN2 플러스는 염기성에서 요거 혹은 요거로 침전이 된다. 이때 요 놈하고 요 놈은 그냥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같은 녀석이냐면 요렇게. 자, 만약에 ZNOH2가 있는데 솔리드인데 이게 약간 주변이 좀 더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탈수가 되면서 ZNO 솔리드가 되고 H2가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물이 좀 흥건히 많아. 그러면 흡수가 되면서 요놈이 반응해가지고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그냥 물 분자가 하나 더 있는 거냐 없는 거의 차이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은 거의 등가예요. 등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이 좀 많으면, 그러니까 물이 좀 흥건하면 이렇게 있고요. 좀 주변이 건조하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그 에노드에 아연판을 사용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하는 건 맞거든요. 산화하는 건 맞는데 이놈이 수용액 중에서 ZN2 플러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나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얘기지. 그렇다면 이때의 반쪽 반응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ZN 솔리드 EOH 마이너스. 한 다음에 ZN
OH2 솔리드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원래요 주어진 반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양변에 OH-OH를 더하신 거예요. 근데 OH- 두 개 더했으니까 ZnOH2 솔리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 두 개 전하는 버전도 맞고. 이대를 이제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Zn 솔리드 EOH-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얘를 ZnO 솔리드에 H2O 리퀴드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즉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책을 쓰는 저자의 마음이에요. 저자의 취향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3. 전체 반응식. 자, 전체 반응식은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바로 봐. 아까 환원 반쪽 반응 요거죠? 무슨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 그다음 산화 반쪽 반응은 뭐예요? 이거죠?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래도 상관없고요. 그럼 쟤하고 쟤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쟤하고 쟤를 쭈르륵 더하면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그냥 뭐 귀찮으니까 그냥 보고 쓸게요. Zn 솔리드 EMnO2 솔리드 H2O 리퀴드 ZnOH2 솔리드 Mn2O3 솔리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이거 이게 더한 거예요. 전자 두 개니까 더하면 바로 이제 전자 소거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실용적 의미가 뭐냐? 자, 이 중간에 지울게요. 자, 그럼 3, 이 녀석의 어드밴티지. 자, 누구에 대한? 아까의 르클랑시에 셀 그거에 비해서 얘가 이제 그 어떤 그 뭐냐면은 클랑시에 셀에 비해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1 전체 전위를 표현해 보자. 자, 전체 전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저 전체 반응에 정해진 표준 전위가 있겠죠? 빼기 0.05916 분의 2. 2는 왜 2예요? 바로 관련된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가 2니까요. 그대로 쓴 거고요. 곱하기 로그 Q. 반응지수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반응에 대해서 반응지수 쓰라고 봤더니 솔리드 용매 솔리드 다 솔리드 용매 이 말이 다 뭐지? 솔리드 용매 솔리드 모두 다 뭐다? 활동도가 1이다. 활동도가 1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경우 반응지수가 뭐가 돼?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뿅 사라지겠죠?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겠어요? 뒤가 없네? 그러면 전체 전위가 정해진 표준 전위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녀석은 전극 물질이 모두 소모돼서 그럼 버려야죠. 왜? 얘도 그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쓰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돼서 폐기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그 전압이 일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알칼라인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상품을 샀는데
뭐 상품을 영원히 쓸 수는 없죠. 어느 순간 용도가 닿으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를 해야 되는데 쓰면 쓸수록 성능이 나빠지는 상품과 폐기할 때까지 계속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다가 다 쓰면 갑자기 툭 없어지는, 성능이 없어지는 그런 제품 중 어떤 게 경제적 가치가 조금 더 있겠어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알칼라인 드라이셀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알칼라인 드라이셀이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를 해서 저 앞에 배웠던 르클랑 시셀이랑 비교해서 이런 장단점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